네. 웨이저 수학학 원장 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설명회 낮잠을 자면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 기로에 서서, 네. 항상 설명회 할 때마다 이제 참 마음도 무겁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지난주부터 이제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회는 사실 지금 다 그 중2 학부모님들이시거든요. 여기 앞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왜 이제 이런 반을 런칭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더라도 그 중3 시절에, 그러니까 중3 시절에 그러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비중을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뭐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고, 어, 이게 약간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이제 많이 시작이 된 건데,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학원에 오기 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수학 공부를 했던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가르쳐 보면서 하는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산업이나 모든 다른 직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 다 양상이 바뀌고 바뀌어 왔는데, 이 수학을 공부하고 저희 나라에서 입시를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어릴 때 하던 거랑 많이 다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공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시켜봤더니 그게 결과가 좋은 게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계속 이제 개선을 해와서 시키는 건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실력 선서를 시작하면서 대치동에서 당시에는 이제 영재과학부가 아니었어요. 서울과학부 반이었는데 제 기억에 앞에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쳐서 뭘 대단하게 배웠던 적은 없어요. 그 원장은 약간 또라이였거든요. 약간 그때 당시에 뭐 한 5, 60대 된 할아버지였는데 그냥 욕만 하고 가르치는 게 없는 할아버지였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항상 숙제가 아니라 그냥 학원에서 계속 문제를 풀고 시험을 계속 봤어요. 그 시험을 본 거에 대한 범위는 중등에 있는 수학이랑 고등 쪽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 쪽의 시험을 제가 제 기억에 초1 우부터 중3까지 반 정도는 중등 도형이었어요. 옛날에는 중등 도형 시험으로서 이제 대원외고랑 서울과학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등 도형 시험 보고 반 정도는 예전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일반 수학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고1들이 배우는 고등 수학이죠. 이거를 한 4년 동안 매일 4시간씩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을 보고 계속 정석을 풀고 그때는 뭐 그냥 그게 당연히 과학고를 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해서 옆에 애들 경쟁도 있고 하긴 했었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실력을 뭐 숙제를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시험을 계속 보고 고등수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에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수학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을 뜬다는 느낌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이 수학 교과 과정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가 달라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실력 정석이 한 3번 넘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3번, 4번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고등수학을 많이 해서 시험 많이 봤던 그 경험이 결국은 저는 이제 그게 고등학교 가서는 사실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사실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었고 그게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저는 이제 좀 좋은 대학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가서도 제가 이제 대학은 고등학교 때 이과였는데 제가 이제 뭐 그때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느라 이제 수능을 문과로 봐서 문과 대학을 갔어요. 문과 애들, 남자애들 있고 이과 애들도 많이 아는데 예전에 공부했던 얘기들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결국 고교 수학은 그냥 다 암기 아니냐.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일견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황당한 얘기겠지만 저는 이게 일단 일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고 연습을 하고 처음에 이해서 하면 나중에는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 강사 선생님들은 저희는 옆에서 가르쳐 주는데 저는 문제를 저 멀리서 힐급 봐도 저 문제가 어떤 단원의 무슨 문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제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저는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계속 그 문제를 강의해서 거의 암기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수학에 가장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중3 시절에 고등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예비 고1이 가기 위해서 예비 중2가 가기 위해서 도전백이라는 걸 만들고 12월, 11월에 그 다음에 로드맵을 걔네들을 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해서 예전에는 그거를 1월에 하다가 안 되겠다 12월로 당기고 11월로 당겼는데
이번에 드는 생각이 특히나 이제 그 수능 체제가 바뀌고 그래서 고등수학의 중요성이 더 커졌을 때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 학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래도 고등수학을 시켜야 되는 걸 알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항상 매진해서 고등수학을 한다기보다는 뭐 내신도 만나면 하고 전 진도도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을 하게 돼서 결국 고등수학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라가는 겨울 방학부터 고등수학 있는 거를 심화를 시키면서 준비를 같이 시키면 당연히 이제 선행을 하는 건 투트랙으로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중3 시절을 좀 수학을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이 잘 나오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이제 반을 만들고 그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재과학고 출신들이 학생부에서 잘한다. 영재과학고 애들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쟤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어. 쟤네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수감이 뛰어났어. 또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 걔네들이 이제 저희 반에,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반에 보통 이제 중3, 5월에 정시 2차가 끝나면 많이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미적분 공부를 많이 하는데 걔네들이 수학이 탄탄하고 잘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수학 시험 보고 수학 공부하는 거를 특히 그 정시의 딱 범위가 고등수학 상하에다가 수원 부분에 있는 수열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무수한 반복으로 얘네들이 거의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수학을 뭐 중앙을 가든 낙생을 가든 대진을 가든 잘해서 대학을 가기 때문이죠. 그럼 경시를 안 한 그럼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 그거를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가 애들 공부를 많이 안 시켜서 제가 방학 때 9 to 6라고 하는 거 운영하는데 예전에 9 to 10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그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수업하면서 그때 한 1년 동안 남자애들 한 5-6명이서 몰려다니면서 밥만 먹고 수학만 한 애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결국은 걔네들이 재수, 삼수 해서라도 다 의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시기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과 상위권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과 상위권만 그런 게 아니라 문과도 그런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잠깐 보시기 전에 얘기를 하면 이게 안타깝게도 문과를 간다. 예체능은 좀 다르긴 한데 문과를 가더라도 그 고등수학 하는 거랑 수원 수투를 이과는 애들에 발맞춰서 안 하면 사실 성적이 지금 나올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래요. 예전 같으면 1학년 내신만 잘 견디자 2학년 가면 편해져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서 특히나 이제 문과 쪽에 나는 수학을 많이 안 한다라고 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지금 고1, 고2.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시기가 중3이죠. 물론 더 옛날로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일단 뭐 초등학교 때부터는 중등의 대수를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 결국은 이제 중3 시절에 아직 뭐 나는 고등수학 나갈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빨리 다른 이제 그런 진도를 빼야 되는 게 있지만 지금 뭐 수원을 하고 수투를 한다 그러면 이 고등수학 자체를 좀 점검을 해서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수능 자체가 뭐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컷이 떨어졌어요. 컷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시험 문제가 더 쉬워졌는데 언론에 시험이 쉽다 그러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컷이 떨어지는 건데 저는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선택감이 없어서 30문제가 나오면 딱 어려운 문제가 30번, 그 다음에 객관식 21번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문제를 틀려도 1등급 나오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선택 과목이 되니까 수원, 수투 공통 부분에서 킬러 문제가 따로 있고 뒤에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통에서 킬러 문제가 따로 있어서 얘들이 킬러 마지막 번에 일단 버리고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한두 개 더 틀리면 88, 84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수능 체제를 갔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거는 수원 수투고 이 수원 수투가 수시를 가는 분당에서 수시를 가는 이제 고교 내신에서도 가장 그 입학사정관들이 눈여겨보는 게 수투예요. 수투 2학년 2학기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이과. 예전에는 이제 미적분 틀을 고2 때 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는데 그 성적, 그 비중을 가장 많이 봐요. 수시를 볼 때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3 성적은 사실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연계교재라고 하는 수능 특강에서 거의 숫자만 바꿔서 나와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그 주요 대학 상위권 입학사정관들이 수학 성적, 이 아이의 수학 실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2학년 2학기 성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2학기 성적이 수투죠. 수학투라고 하는 건 옛날 문과 미적분이에요. 다항함수 미적분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어요. 킬러 문제가 나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원 특히 수투 문과 다항함수 미적분을 이루는 문제 킬러의 뒷부분 해결하는 어려운 문제의 내용은 전부 고등수학의 내용이에요. 이게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항함수가 3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배우냐? 고등수학에서 배워요. 물론 중등수학부터 배워오던 거를 심화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수능을 잘 보려면, 아니면은 결국은 이제 가서 고등학교 때 잘 하려면 고등수학을 더 탄탄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써놓은 건데, 만약 고1 학생이 집에 있다면 올해 겨울방학은 수학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분당 지역은 그 고2만 돼도 고3 수능 평가원 기출 다 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안에 수원 수투 웬만하면 그거 다 풀고 가셔야 가서 내신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 그게 고3 문제를 왜 고1이 풀어라고 얘기를 할 말이 없는데, 대부분의 모든 아이들이 다 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진짜로 뭐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사교육.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비중이 되게 커졌어요, 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쉬워지면요. 수학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시 얘기를 드리면 수학이 쉬워지면 학원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사실 수학이 쉬워지면 수학학원 더 잘 돼요. 왜냐면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아이의 군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수학을 포기하면 문과도 대학 가기 힘들어져서 그래서 좀 아이들이 수학의 중3 때 특히나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1학기 내신이 끝나면 고3 끝난 것 같이 노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좀 수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어랑 영어 되게 힘들죠. 국어가 내신에 이제 가장 되게 요새는 이제 수능이 되게 핵심이긴 한데 제가 체감하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느끼는 거는 어머님들 아실 것 같은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나머지 모든 입시 과목 다 합친 것보다 한 10배는 돼요. 시간 투자가. 실제 그렇게 돼야 돼요. 골고루 되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 수학, 특히 과학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과학은 양이 안 많아요. 사실 생각해도. 수학은 진짜 오래 걸리고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강남구에서 컸고 제가 재수할 때 종로학원에서 제 친구들은 서초구 출신들이 많았는데 제가 어릴 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남자애들이 저 같은 애들이 영어 안 하고 수학 올인했어요. 그때 그 서울학부가 영어 시험 없애기도 했고 뭐 그런 수학 하나만 파는 애들이 많아요. 강남에는. 서초는 이상하게 서초는 뭐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친구들 보면 전인 교육을 받는 애들이 많아요. 오케스트라도 하고 스케이트 타고 국어도 이만큼 하고 수학도 이만큼 하고 영어도 이만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에 뭔가를 잘하는데 걔네들이 고등학교 가서 재수할 때도 그렇고 수학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요. 어릴 때 수학을 많이 안 해서. 양의 차이예요. 투자와 양.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3 때 사실은 2학기 때 과학학원을 좀 다니는 거 말고는 진짜 수학만 계속 하는 게 입시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뭐 저희 학원에서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학원에 가든 아니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든 수학 공부량과 시간을 늘려서 아이가 실제 그걸 적응해서 거의 암기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셔야 그래야 그게 수학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나는 수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들릴 거예요. 문제를 보면 단원과 유형이 바로 보이는 정도가 돼야 사실은 분당 지역에서 시험 볼 수 있어요. 분당 지역의 고등학교 시험은 아주 쉬운 학교 몇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구나라고 해서 자기 계산 속도대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쭉 다 풀어야 100점이 나올까 말까 하는 시험이에요. 실제 대진고 2학년 시험은 그렇게 풀어도 다 맞을 수 없게 돼요. 제가 풀어도 아마 100점이 안 나올 거예요. 대진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이 안에서 내신을 받고 수시를 하고 정시를 가려면 무수한 반복이 있어야 돼요. 되게 힘든 얘기인 거 알아요. 아이들은 반복하는 걸 싫어하고 시험 보는 걸 싫어하죠. 어머님들이랑 저랑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본들 애들이 안 따라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애들한테 하자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고 그 자체에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더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게 해서 이 시험 자체를 니나 관련 학교 자체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해주거나 아니면 실제 이 아이가 그 고등수학 10만 할 수 있는 반에 밀어넣어서 그걸 가르쳐 줬는데 애가 힘들어 하는 거를 극복하는 경험을 시키거나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붙잡고 우리는 열심히 할 거야. 저는 이제 이런 걸 별로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아이와 이렇게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들이 좀 느끼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고 본인이 그 갈 학교에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어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제 PT 이거 준비하는 걸 보더니 제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수학을 얼마나 쳐야 되는가? 많이요. 그러니까 답은 알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답은 알고 있는데 많이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손을 놓치면 안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 해요. 저희 학원에 들어올 때 입학시험 보면 지금 뭐 미적분 정도 하고 있대요. 시험을 봐요. 수투 정도 시험을 봐요. 근데 기본만 배운 거니까 시험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고등상하 시험을 봐요. 그러면 성적이 더 안 나와요. 그래서 고등상하를 잘했대요.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랑도 얘기를 해보면 아이랑도 얘기를 해보죠. 근데 고등상을 언제 보고 처음 보니? 예를 들면 중3 학생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실력 참석하고 지금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그거를 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오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 수학지 자체가 굉장히 자질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고등시험에 적응을 못해요. 저는 이제 그런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랑 어머니랑 얘기를 해서 그 뒤에 선행하는 거 멈추고 진짜 고등수학을 다시 보거든요. 뭐 실력 참석이든 고난도든. 그런 게 굉장히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거는 오늘은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과 애들이. 수트, 미적분, 기하, 문과는 확통 이렇게 하죠. 이거 변경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수정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 100% 변경된 거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서울대에서 주요 학과들이 확통을 들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생기면서 지금 대신이 원래는 확통을 이과 애들이 안 들어도 되는데 지금 1학년, 2학년 때 확통을 듣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아마 낙생 중앙도 따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과 애들도 확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걔네 수능을 안 보는데 내신을 보는 거 진짜 비효율적이고 싫어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나 이제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어요. 대진고가 기하 시험을 절대평가를 보는데 한 학기에 한 번 보는데 50점만 넘으면 A가 나와서 절대평가가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확통을 이과 애들도 보긴 하는데 아마 부담감은 많이 줄여주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로 많이 대체하고 시험 자체를 되게 쉽게 내면 사실 부담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하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어떤 여자가 100점을 맞았는데 자기 태어나서 100점 맞은 게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은 아닌데 워낙 쉽게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고등수학은 뭐 계속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대수의 기본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수학을 보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수학의 시작은 저는 인수분해라고 봐요. 인수분해를 진짜 힘들게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그게 2차 방정식이 되고 2차 함수가 되죠. 이 세 가지가 3-1 과정이죠. 이게 사실 고등수학의 핵심이고 이 대수의 뭐 대학적인 용어로 해석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눈이 떠야 사실은 뒤에 수투도 미적분이든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반복해서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깨달으면 사실 좀 레벨이 달라져요. 그게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수학에 있는 부분을 심화 문제도 풀어보고 다양한 문제도 접해보고 시험도 가보고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 되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수원, 수투, 미적분은 가서 내신 보거나 준비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랑 수투는 평가원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그동안 내서 다 유형이 나오기도 했지만 생각외로 문제 유형이 다양하지 않아요. 결국 수학 2랑 미적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과 미적분, 이과 미적분 자체에서 묻는 주제랑 내용 자체는 생각외로 되게 한정적이고 문제 자체가 어렵지만 수원도 생각외로 한정적이에요. 근데 고등수학은 예전에 접해보셨을지 모르지만 문제의 다양성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요 학교에서 내는 교재라고 준비하는 교재가 있고 최신 경향에 따라서 계속 바뀌긴 하지만 문제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뀐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로 너무 다양해서 본질은 하나예요. 그 본질을 깨닫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그 본질은 하나인데 문제 경향, 문제 스타일을 계속 바꿀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해주는 게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원수투 미적분은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어려워도 다양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등수학을 옛날에 이제 일반 수학이죠. 일반 수학에서 공통수학으로 바뀌었다가 옛날에 10관화로 바뀌었다가 이제 이름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같은 단원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가 아이가 눈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게 돼야지만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원수투의 그 뒷부분의 문제 풀이는 거의 고등수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고등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딱 집어서 얘기하면 거의 이제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위시한 그 함수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결국은 수학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거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이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죠. 얼마나 해야 되느냐죠. 얼마나. 처음 시작은 보통 기본 서로예요. 뭐 정석이나 바이블, 그다음에 뭐 센 정도로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걸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복습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심화는 보통 문제집으로 많이 하는데 최신 경향은 그래요. EBS 고난도. 그다음에 전국연합 기출로 나오는 문제집 이름으로는 자이스토리 마더턴. 그다음에 학생에서 지금 부교재로 쓰고 있는 내신고쟁이. 내신고쟁이는 분당연합 기출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실력선석 블랙라벨. 조금 더 나가면 1등급 수학이 있어요. 뭐 이 정도까지. 이 이상 안 가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재 중에서 주요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최신 트렌드는 고난도랑 전국연합 기출이에요. 그거 자체만 최소한 한 5번 이상 반복하고 가면 사실 고1 때 나오는 기출은 모르는 문제가 들고 갈 수 없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대진고에서 1학년 시험을 봤어요. 제가 그날 저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서 운동 가면서 차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딱 물어봤어요. 고난도에서 많이 나왔어? 네, 꽤 나왔어요. 자의에서 많이 나왔어요. 전국연합 기출 많이 나왔대요. 못 본 문제 있었어? 못 본 문제 없었어요. 100점이야? 아니요. 1번을 많이 틀렸어요. 1번에 함정이 있어가지고 대진고 1학년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 요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이제 뭘 거르는 게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모.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걸 다 빠먹어서 다 틀렸어요. 1번은. 근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는 문제를 알고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아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입시에서. 뭐 수능은 그러냐. 수능도 사실 말씀드리면 필러 문제 2개 빼고 다 맞으면 서울대를 가거나 의대를 가는데도 점수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요새 교재 참 잘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애들이 반복해서 이해하고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준은 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애들 가르치는데 1월 달에 그러니까 고1이 되는 시점에 1월 달에 낙생중앙대진을 위시한 좀 그 빡센 학교 어려운 시험 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아니면 좀 쉬운 학교, 분당 한솔을 위시한 불곡 이런 학교들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까지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는 그거예요. 그 기출에서 돼서 목표는 그 좀 빡센 학교, 시험 어려웠던 학교에서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3개, 4개 정도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쉬운 학교는 1개, 2개 정도 틀리는 거 정도까지 들어가면 그 뒤로, 겨울방학이랑,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공부하는 중간고사 시험 전에 공부를 하면 거의 1등급 만점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학교 시험, 지금 아이들, 지금 현 다 중2잖아요. 지금 고등수학 뭐 실력 점수 한두 번 보고, 만약 기출시험 보면 최소한 제가 장담하는데 경시 하나 애들 아니면 5개 이상 틀려요. 왜냐면, 알고도 틀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걸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대학에서 심리학도 전공했어요. 심리학 전공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잖아요. 그죠? 변환계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 변환계, 장기 기억 해마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는 가장 그 상태는 4차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4차 이상. 최소한 5번 이상.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4번을 하는데, 5번을 하는데, 6번을 하는데, 이 기간 텀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숙제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상을 6개월 동안 쭉 봤어요. 천천히. 이해를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쯤 가면 여기 다 까먹었어요. 미안한데 오답을 하고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를 좀 덜 하더라도 빠르게 가고 복습을 다시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알고 있어요. 이 단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거는 텀이 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여기 지금 X축에 뭐가 있는지 안 나와 있는데 텀이 되게 짧은 시기에 반복적인 복습을 해야 장기 기억이 저장돼서 아이들이 딱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에빙하우스가 얘기한 게. 그래서 그거를 압축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돼야 결국은 그 아이가 문제를 보면 얘가 어딘 건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혹시나 시작을 안 하신 분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뭐 써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결국은 단원이 어려우면 시험 문제집을 바꿔서 하고 다시 넘어오건 아니면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던 결국은 일정 성취도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아이를 끌어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예비 중요 설명에서도 그러는데 단원마다 난이도랑 애들이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주고 쉬운 걸 풀려서라도 아이가 그거를 될 때까지 해서 되는 걸 만들어주는 거는 이 자체 공부 자체의 성취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을 되게 열심히 해서 올라왔으니 난 되더라. 그 작은 성취가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성취가 쌓였을 때 어떻게 보면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야 너 지난번 숙제는 2시간 만에 풀더니 여기는 왜 못 풀어? 너 논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물론 놀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이 부분은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머님도 그렇고 잘 강사가 주시하고 있어서 강사들은 저희는 알아요. 이 부분은 원래 애들이 다 힘들어한다는 거를. 그 부분을 잘 얘기를 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성취를 하면서 점점 동기부여가 되게 이끌어주는 게 어머님도 그렇고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될 때까지 한다는 거. 이 복습 시험도 저희가 90점 넘어서 될 때까지 시키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게 아이를 빈 부분 없이 스스로 푸는 하는 거를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빈 부분 없이 하는 거를 어려운 문제도 포함해서 빠른 주기로 많이 풀어야 자기 기억이 된다. 결론은 오늘 그건 그거죠. 고등수학을 많이 하자. 인 건데 그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고등수학 시험, 첫 시험이 되게 힘들어요. 그, 시간 압박도 크고. 그러니까 현재 그 아이가 어제 순회중 시험 봤는데 순회중은 약간 어렵게 냈어요. 중2는 별로 어렵게 안 내는데 순회중은 약간 어렵게 되고 지금 내정에 시험 보고 있는데 내정은 아마 문제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단원을 되게 넓게 잡았다는 거는 이제 어렵게 안 낸다는 얘기긴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등시험을 봤는데 난 시간이 빡빡해요. 그러면 고등시험 가면 시간이 한 20분씩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고등시험 굉장히 시간 타이트하고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 어제도 제 중일 부모님 말씀인데 시간을 줄이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많이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정확하게 많이 푸는데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좀 줄어들긴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끄면 안 된다는 걸 몸에 체득을 해야 시간 안에 푸는 거를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거든요. 오래 걸려요. 제가 실수를 잡는 거, 문제를 잘못 읽거나 계산을 틀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 잡는 거는 시험을 하루에 한두 개씩 봐가지고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오래 하셔야 돼요. 올해 시험을 보면서 중등시험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고등시험을 볼 수 있는 수준의 실력까지 파서 고등시험 보는 거를 연습을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등시험 가서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바늘 런칭에서 고등수학을 겨울방학부터 시키려는 이유예요. 늦게 하면 되는 애들도 있는데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미리라도 해서 되게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분당 지역의 주요 10개 학교 고등학교 1년치 기출시험이에요. 그래서 저희 반에 좀 빠른 애들은 중1이나 중2부터 이걸 미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제가 도전백이라고 해서 고1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는 걸 이제 11월 정도에 런칭해서 보는데 이거는 1년치 기출을 이제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좀 수준이 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걸 시킨단 말이죠. 이런 것들 하는 거를 그 반에 있으면 아이들을 1년치 기출을 계속 풀리면서 거기를 연습을 시킬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투트랙이죠. 그 아까 좀 있으면 강민정 원장님 얘기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그 고등수학 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수원이나 수트를 나가고 복습을 하는 거는 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여기 심화해서 고등수학 하는 거, 이쪽에 선행 빼는 거. 그거를 시간 안배를 잘 분리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만약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찍으시고 나중에 뭐 어느 학교 지원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따 저기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학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그 저희 강민정 원장님이 그래서 이 반 자체가 1년 로드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 부원장입니다.
앞에서 고등수학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로드맵의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다 중2 학부모님들이실 텐데 지금 현재 내 아이의 수학 실력을 볼 수 있는 건 중학교 내신 성적밖에 없죠. 그냥 뭐 90을 넘으면 A를 받는. 사실 시험 성적이 90이 안 돼도 지금 A가 나오기도 해요. 뭐 합산하면서.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제 지금 실력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문제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센 이런 거 보시면 유형이 몇 개 안 돼요. 그럼 애들은 이제 그 유형을 익숙하게 외우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푸는 거다. 라는 거 정도 인지하고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완전히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외워서 푸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서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갔더니 수학 성적이 떨어졌더라.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신규 상담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아, 저희 애가 중학교 때 수학을 잘 했거든요. 100점도 받아오고 그랬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그러면 뭐 분당에서 내신 받기 어려우니까 뭐 또는 낙중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치지만 그럼 그 친구들이 수능을 잘 봤느냐? 그럼 일단 수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올해 수능 뭐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뭐 불수능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이 변한 게 굉장히 많죠. 제일 첫 번째로 큰 변화는 문이과 통합이 됨에 따라서 뭐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당연히 맞아요. 그럼 이제 난이도가 정말로 그렇게 어려워졌느냐 했을 때 그 이전까지의 수능은요. 20일, 30번 딱 킬러 문항 2개였어요. 그거 2개를 거의 막 20분, 30분 생각을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계산 과정도 복잡해서 그거를 가지고 변별을 했다면 올해 수능은요. 2점, 3점짜리는 틀에 박힌 문제 똑같이 그렇게 냈어요. 애들이 외워서 푸는 애들도 다 맞출 수 있게끔 냈고 4점짜리 모든 문항을 생각해서 풀게끔 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막 킬러 문제들이 없었어요. 막 시간 오래 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그런 문항은 거의 없고 최상위권들한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웠을 건데 유형을 외워서 풀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위권이나 애매하게 그렇게 어설프게 와있던 상위권 친구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중학교 때만으로는 이 학생이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왜? 말로 설명해봐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그거를 제대로 생각할 줄 알고 말로 설명할 줄 아는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공부 방법이 뭘 공부하든 간에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생각이 돼요. 뭐 증명 문제가 나오진 않더라도 사실 최상위권이라면요. 그 문제 다 증명할 줄 알아요. 증명이 중요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거를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 가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 반에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어와서 중학교 과정부터 다 그렇게 암기식으로 해왔던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뭐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그러면 뭐 저희 애는 수시로 갈 거예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모의고사는 100번 동안 봐요. 그죠? 100번 동안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줘요.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 내는 반면 고등학교 내신은 50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을 내요. 그럼 그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걸 안 하면은 숫자 바뀌는 거 말고 다르게 변형된 건 못 풀거든요. 완벽한 이해는 당연하고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어느 페이지 몇 번에 있고 무슨 단원에 있고 바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된다가 나올 정도로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서 그 성실함을 보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부교재를 쓰는 학교도 있고 프린트를 쓰는 학교도 있는데 그 반복이 뭐 최소 6회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보는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해서 고난도라던가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은 저희가 변형 문제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풀리고 또 풀리고 또 풀리는 게 진짜 고등학교 내신 준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렇게 2개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아는 거다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 상하를 정말 이렇게 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게 본인이 스스로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 로드맵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근데 이 프로그램이 꼭 안 됐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또는 이게 1년치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 다 들으셔라라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필요한 걸 선택적으로 들으셔도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당연히 고등학교 시험 잘 보는 거겠죠. 고등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아까 말씀드렸듯 이 고난도랑 그 모의고사를 무한히 반복을 해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어디에 어디 몇 번 문제고 어떻게 푸는지가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반복을 시켜서 딱 내년 1년 후 지금 시점에 고등학교 기출을 풀렸을 때 낙생, 중앙, 대진같이 어려운 학교면 뭐 한 3개 정도 틀리는 왔다 갔다 정도, 쉬운 학교다 싶으면 한두 개 틀리는 정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시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지금부터냐? 사실 내년 이맘때부터도 많이 하잖아요. 중3에서 이제 고1 넘어갈 때 이 시즌에 사실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중3이 1년 동안이 진짜 굉장히 대입의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 공부를 대강 그렇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판별식이 영보다 크다 해가지고 맞추고 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냥 큰일이 나거든요. 그럴 바엔 지금 1년을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맞게 공부를 하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고등수학의 반복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계속 듣고 계시니까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왜 강의식 특강을 같이 저희가 병행을 하느냐. 저희 학원은 자기주도식 학원인데 물론 강의식의 가장 큰 단점이 이건 것 같아요. 해보면 뭐 첫날, 둘째 날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필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거 중요해 얘들아 해도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푼 게 아니잖아요. 남이 푼 거 이렇게 그냥 계속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풀어내서 답을 끝까지 구해내는 그 과정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희는 강의식만은 절대로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식을 같이 병행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는 걸 제대로 박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왜 판별식이 영보다 크다를 써야 되는지를 다시 강조하고자. 그래서 본인들이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 중요한 문항들을 본인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자 강의식도 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고난도랑 전국연합기출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최근에 본 게 대진고 1학년이 지금 시험을 먼저 봤거든요. 수학시험. 고난도랑 전국연합기출 아닌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럼 뭐 대진만 그러냐? 아니 뭐 중앙도 그랬고요. 지금 다 추세가 저 안에서만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했듯 그게 킬러 문항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해내는 게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제 1년치를 가지고 충분히 그거를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선행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잠시 얘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 고등수학상을 또 봐야 돼요?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지금 중2 말고 현재 중3 친구들이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쓰잖아요. 그때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렸어요. 뭐 비재원생들도 신청하면 진단평가를 보고 지금 상태가 이러이러하고 어느 고등학교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를 제가 상담을 다 진행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항상 그걸 딱 받으시고 수상 점수를 보시면서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상을 도대체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또 봐야 된다니 막 이렇게. 보통 레퍼토리가 다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기본정석이랑 센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고 오죠. 막 처음에 선행 나가는 상태니까. 뭐 중학과정과 당연히 다르니까요. 유형 몇 개에서 되지 않아요.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요. 몇 번 다시 본 것 같은데 다른 학원 레벨 테스트 보거나 하면 학원 옮길 때마다 수상 다시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꼭 들어요. 이게 무한히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님들은 또 애한테 너 수상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러면 또 애들은 그냥 까먹어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수학상을 온전히 아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거기도 하니까 수학상의 중요성을 너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굳이 그렇게 더 강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꼭 필요한 개념이나 유형을 정리해서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이렇게 시키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수상 심화를 월수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화목에는 이제 홍인철 원장님께서 아까 원장님께서 수원 진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선행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면 이것도 진짜 제일 많이 들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 꼭 물어보세요. 뭐 수원 스투까지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던데 저희 애는 뭐 아직 멀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하면 좋아요. 미리 보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상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수원 진도 나가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지수가 뭐고 로그가 뭐구나 덧셈 뺄셈 할 줄 아는 정도만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수원 수투 심화를 하려면 수상하 그 기본 내용들이 다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어차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이 뭐 당연히 하면 좋아요. 그리고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되 제발 수학 상하를 놓치지 말고 하셔라. 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상하를 그래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고등 기출로만으로 시켜요. 저희 반에 뭐 중학교 1학년인데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수원 진도 나가면서 시험은 고등 수학 상하 그 기출로 봐요. 그 틀린 거 오답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놓지 않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수학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내정 순회에. 그런 학생들이 모여요, 고등학교에. 근데 뭐 여기만 잘해요? 다른 쪽도 이제 잘하는 전교 1등 뭐 몇 명 애들이 모이잖아요. 그 중에 4%면 진짜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걔네만 1등급을 받는 거예요. 뭐 학생부 종합 쓰려면 내신이 그래도 2점대 초? 어머님들이 지금 바라시는 데는 거의 다 1점대까지도 가실 텐데 그 정도로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상하를 절대 손 놓지 마셔라. 계속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겨울방학에 월수금 2시에서 4시 제가 수상하 심화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목 2시에서 4시 수원 진도를 할 거예요. 뭐 수원은 이건 뭐 처음 본 친구들도 들으셔도 되고요. 이게 봐도 되게 어설프게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원 제일 어렵다고 애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수투보다도 더 어려워하는 게 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는 걸로 목표를 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이거 2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둘 다 신청을 하시면 이제 2시에서 4시 이후에 4시에서 6시에 클리닉을 똑같이 할 건데 클리닉하고 오답하고 테스트 보고 이제 본인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홍인철 원장님께서 직접 클리닉을 진행해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방학이 끝나고 3학년 1학기에 뭘 해야 되느냐. 뭐 수원 선행을 나갔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복습을 해야겠죠. 복습이나 뭐 괜찮다 싶은 학생들은 심화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자기주도로 동일하게 지금 수업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내신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동안에 한 번도 고득점이 나온 적이 없다. 혹은 매번 잘하는데 뭐 한두 개 실수로 틀린다. 이런 친구들은 100점을 반드시 노려보셔야 돼요. 중학교 때 실수를 어느 정도 잡아놔야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실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날 가서도 실수를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거를 한 번쯤은 목표를 잡고 꼭 꼼꼼하게 시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애들이 풀려보면요. 틀리는 유형이 계속 똑같아요. 계속 이 유형은 계속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교재 워크북에서 풀고 나서 틀린 것만 모아서 오답 모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 반복 계속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그 문제는 안 틀리게끔 되니까 반복 복습 많이 시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저희 뭐 모의평가나 이런 거 시간 안에 재서 뭐 서술형 먼저 풀지 뭐 객관식을 먼저 풀지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애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본인이 중학교 시험 내지는 뭐 모의평가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고등학교 전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때도 수상화를 놓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강의식으로 주말에 따로 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은 사실 좀 짧죠. 뭐 한 달 정도 될 텐데 수상화 역시나 주 2회로 대신 줄이고 수트를 주 3회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여름방학을 아마 보내고 나면 2학기도 또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죠. 뭐 수트로 자기주도 나가다던가. 근데 2학기, 3학년 2학기는 내신 대비 자체를 되게 짧게 해요. 수학을 좀 쉽게 내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3학년 2학기만 기말고사가 되게 빨리 끝나잖아요. 11월이면 시험이 다 끝나요. 지금
중3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11월에 기말이 끝났는데도 12월 한 달을 학교를 더 다녀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영화 봐요. 막 피구하고 오고 열심히 놀다가 와요. 그래서 저희 반에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가정학습을 내고 학교를 안 가요. 안 가고 학원에 막 한두 시부터 와 있어요. 와서 막 저랑 수학하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3학년 2학기는 그렇게 보내고 나면 12월이 굉장히 그냥 애들이 놀다가 가거든요. 근데 내년 1월은 어차피 열심히 해요. 애들이 1월이 되면 아, 나 진짜 고등학생이구나. 막 긴장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잖아요. 남들보다 잘해야 내 성적이 올라가요. 남들이랑 공부할 때 똑같이 하는 건 당연하고요. 남들 놀 때 공부를 해야 돼서 12월을 좀 따로 신경을 저희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저희 반 말고 저희 학원에서 중3들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이거 특강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학교에서 어차피 열심히 놀다 와요. 그리고 학교 끝나자마자 4시 반까지 학원으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시 반부터 6시까지 홍민철 원장님이 지금 클리닉을 진행해 주세요. 뭐 숙제해온 오답이나 전날 본 테스트 오답이나 이런 거 다 시키고 6시에서 8시 제가 똑같이 그거 유형을 수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8시에는 본인이 이제 갈 학교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 지원학교 기출을 꼭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12월 한 달을 보내고 나면 똑같이 내년 이제 그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그 시점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어요. 12월 이렇게 보내고 뭐 1월, 2월, 뭐 이때 뭐 미적분을 나갈 수도 있고요. 수상화가 사실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이다 싶으면 12월, 1월, 2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때 좀 여유 있게 진도도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안 되어 있는 중3의 상태로 들어오면 이때 거의 수상만 해야 돼요. 수상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월, 2월은 워낙 길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이렇게 로드맵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매주 뭐뭐 했는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이 오면 사실 이게 겨울방학이 와도 시간이 길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3월 달에 입학하고 나면요. 애들이 거의 학원 와서 졸아요. 엄청 피곤해 하거든요. 그리고 뭐 동아리 뭐 정해야 되고 뭐 자기들이 서울대를 수시를 꿈꾸면서 막 준비를 할 것처럼 모든 걸 다 손들고 와요. 뭐 학생부 하고 뭐 하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5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2월엔 거의 수상만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2월엔 수상을 다 완벽하게 해서 시험 볼 준비가 돼 있는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진도 나갈 수 있는 건 한 12월, 1월 정도거든요. 그때 뭐 미적분이라던가 뭐 수원시트 모자라는 부분을 한다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이렇게 홀 플랜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으실 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원생이든 비재원생이든 그냥 한번 뭐 신청해서 그냥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진단평가라고 시험지가 있어요. 뭐 교육과정, 본인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볼 수 있는데 웬만하면 1학기 파트를 추천드려요. 수상, 뭐 보는 거를 했다 하면 수상을 보게끔 하고 뭐 아직 중학교 거 하고 있어요 하면 3-1을 보게 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나면은 비재원생이신 분들은 뭐 저나 홍민철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재원생들은 수시로 응시 가능해요. 담임 선생님들과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70점만 넘어도 10월까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렇게 분석지가 다 나와요. 얘가 어느 단원에서 약하고 뭐 상중 하중에서 뭐 하를 틀렸으면 얘가 어떤 실수를 좀 많이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 원하시면 데스크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로드맵은 지금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건데 사실 계획이라는 건 수능을 디데이로 거꾸로 짜셔야 돼요. 아직 되게 먼 것 같이 애들도 느끼는데요. 애들한테 이걸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가 수능 때 이걸 하려면, 수능을 보려면 고3 때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거를 풀어야 될 텐데 그럼 그게 거꾸로 오면 고등학교 때는 사실 내신 대비하다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럼 현재 너가 중2야. 넌 지금 뭘 해야 할까?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역순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상담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겨울방학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시간 잘 알차게 보낼 계획을 잘 짜셔서 다들 수학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다 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